안녕하세요. 저는 타로 마스터 소정 선생입니다. 오늘도 저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생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에 대한 주제로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은 전생에 본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상해 주세요. 저는 마인드 클리닝 작업을 하며 신중하게 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카드 선택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중 시청자분님께서 원하시는 카드 딱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혹시라도 시간이 좀 더 부족하신 시청자분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신 후 천천히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4번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의 전생은 중세시대로 말하자면 권력을 잡고 있는 뛰어난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은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권위적인 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엄격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본인이 앉은 자리,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는 왕입니다. 우리 왕들 중에서도 굉장히 호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권력을 잡고 있으면 고생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풍류를 즐기거나 좀 편안하게 보내는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왕은 난세의 영웅처럼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완벽주의자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성실한 왕이었죠.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루고 백성들의 마음을 항상 잘 보살폈기 때문에 신뢰가 두터운 그런 유능한 왕이었다. 그래서 이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받고 다른 왕들처럼 그냥 호화롭게 지낼 수도 있는데 어려운 일도 직접 해결해 나가면서 백성들과 신하를 잘 이끌어주는 그런 유능한 왕이었어요. 대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유능함과 완벽주의자 그리고 약간 권위적인 모습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신경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우울감,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이 왕에게는 많았습니다. 본인만 아는 그런 마음의 병 같은 거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전생에 어떤 시대에서든지 뛰어난 왕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뛰어난 왕이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왕이 사랑했는 사람은 바로 검의 왕, 킹 오브 소즈인데요. 똑같은 왕이죠. 내가 사랑했던 이분은 나와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존심도 세고 그 누구보다 냉철하며 굉장히 쓸쓸해 보이는 면까지 닮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마치 나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닮은 면이 많아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서
어려움을 잘 이해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는 상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기 때문에 나를 오히려 리드한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고 공감대도 많다 보니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사랑했던 이분과 현생에서도 만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3번 여왕제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현생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님과 이분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주는 카드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근처에서 이분이 맴돌고 있을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과거에 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과는 좀 달리 따뜻하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환생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근처에 맴돌고 있을 거예요. 정말 반대의 이미지로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도닥여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실 때 이런 여왕제 카드처럼 따뜻한 분위기를 품어내고 나를 굉장히 잘 돌봐주시는 배려 있는 그런 분이라면 내가 전생에 사랑했던 그분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페이지 오브 소드라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의 전생은 중세시대로 말하자면 계급이 좀 낮은 병사였었어요. 전쟁터에 참여하는 많은 병사 중 한 명인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라서 병사들이 늘 많이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더 높은 직급 그리고 시험을 쳐서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병사가 되었기보다는 당장 투입이 되는 어린 나이에 숫자를 채우기 위해 입소하게 되는 그런 병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주와 검 실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또래 일반 노동자로 분류되는 친구들보다는 한 단계 높은 병사로 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까칠했어요. 성향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하고 늘 날이 서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전쟁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늘 침략을 당하거나 본인이 다칠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느낌이 많은 두려움을 가진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순수한 면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환경은 안 좋지만 자신의 내면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순수한 병사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은 어린 병사였기 때문에 전쟁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서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쟁 상황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더 선 카드인데 내가 사랑했던 이분은 굉장히 밝고 순수함을 가득 머금으신 분이에요. 바라만 봐도 사람이 되게 밝아서 긍정적인 기운이 나한테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것과 남까지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매력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이 물리쳐야 했던 그런 경쟁자분들이 많았어요. 그 무리를 다 뚫고 우리 시청자분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의 그 병사 이런 직업군과는 조금 달리 일반 상인처럼 좀 돌아다니는 직업을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이 상대방 분은 우리 시청자분의 불안하고 이제 예민함 속에 순수함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맺게 되는 그런 러브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로맨틱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밝고 매력적인 이 분을 내가 현생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카드는 퀸 오브 소드인데 이 카드는 이 현생에서 전생에 사랑했던 그분을 만날 수는 있으나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된다라고 알려주는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 근처에 이분이 항상 있었어요. 있는데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거죠. 내 주위에 있었는데 그때 나는 만나는 분이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없었을 때 이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환생은 했지만 서로의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고 환생을 했는 모습도 전생의 모습과 굉장히 달라요. 전생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활력 있는 그런 분이었잖아요. 하지만 현생에서는 되게 도도하고 좀 외로워 보이는 냉정해 보이는 그런 분으로 환생하셨어요. 그래서 함부로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만나게는 되겠으나 그 과정이 좀 어려울 것이다. 만나게 되더라도 어린 학생인 시절을 지나 사회인이 되었을 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의 직장을 가지거나 아니면 본인의 입지가 정확하게 잡혀 있을 때 혹시 주변에 굉장히 이렇게 제가 설명했는 특징을 가지신 분은 없으신가요? 내가 전생에 사랑했던 그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나이트 오브 소드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의 전생은 중세시대로 따지자면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임기응변에도 굉장히 능한 총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검을 쓰는 기사 중에서도 그냥 일반 기사가 있고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장군이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장군에 속하는 그런 높은 직급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의 성향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돌진적인 사람이에요. 본인의 의사를, 감정을 모두 확실하게 전달하며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개척 정신도 굉장히 강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탐험 이런 곳에 굉장히 흥미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떠돌이 아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그런 호기심과 본인의 위치 때문에 한 곳에서 가정을 지긋하게 지키기는 좀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항상 안정되고 싶고 정착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멋있는 장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 장군을 좋아하는 이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 거죠. 원치 않는 카사노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의 전생은 어떤 시대에서든 간에 굉장히 뛰어난 무술 실력과 검술 실력을 가진 장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능하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진 이 장군이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7개의 펜타클이 나오는 펜타클 7번 카드입니다. 이분이 사랑했던 사람은
본인과 묘하게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성공한 사업가 스타일이었거든요. 실제로 상인 중에서도 고가 물건을 파는 그런 귀중품을 다루는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집안적으로도 괜찮았기 때문에 교양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군이라는 위치와 걸맞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이었어요. 자존심도 강하고 참 비슷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나도 이만큼 멋진 사람이다 라는 분위기를 풍기시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멋있으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 서로의 성향이 약간 비슷한 것 같고 서로에게서 본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끌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자신과 굉장히 닮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분도 굉장히 자신과 비슷하여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물론 둘 다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한 곳에 지그시 가정을 꾸리는 스타일은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만나는 스타일이었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서로의 능력과 서로의 직업, 서로의 가치관을 굉장히 이해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장군에게는 딱 맞는 이성분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본인과 비슷하고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이 인연을 현생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는지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 카드를 뽑아봄으로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4개의 컵이 나오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알려주는 것은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못 만나게 될 경우가 하나 딱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시청자분이 만약에 이별을 하셨다면 그 이별한 상대, 못 있는 상대에 대해서 너무 깊게 빠져 있지 않는 이상은 만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이 한 사람을 길게 짝사랑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한 5년씩? 근데 그 짝사랑이 실패해서 마음에 상처를 얻어 그분을 계속 못 잊고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언제 잊혀질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만나던 분이랑 헤어지고 난 뒤에 이별의 구렁텅이에 너무 오래 있을 경우에는 전생에 사랑했던 그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생에 사랑했던 분은 모두 우리 주변에 있어요. 맴돌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정에 예민하신 분이라 우리 시청자분이 이별의 감정에 굉장히 오래 머무르게 된다면 그 기운을 느끼고 우리 시청자분께 다가가지 않아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그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만나시기 위해서는 만약 그런 이별의 아픔을 겪고 시련을 겪고 있다면 빨리 털어내셔야지 내가 전생에 사랑했던 그 소중한 인연과 다시 맺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현생에도 이분을 다시 만나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3번째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4번째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펜타클이 6개 나오는 펜타클 6번 카드예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의 전생은 돈을 많이 번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런 상인 중에서도 이제 본인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되게 졸부같이 못된 심보를 가지고 돈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선량하게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그런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천성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고 상인이란 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에요. 또한 사업 수완도 좋고 머리도 총명하여 무역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사교적이고 성격 자체가 쾌활하고 함께 있으면 재미있는 분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상인이라 하면 양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선성이 착하고 베풀어 주는 것도 잘 하다 보니 그런 기존의 상인 이미지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본인의 무역과 관련된 일 말고도 다른 분야에도 공부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죠. 단 아쉬운 거는 그 직급이라는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떤 시대에서든지 무역을 통해서 재물을 많이 얻게 된 상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전생에 이분이 사랑했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이 사랑했는 분은 막대기가 7개 나오는 카드의 분입니다. 막대기 7번 카드인데요. 이 상인분은 굉장히 인기 있으신 분을 좋아했어요. 본인이 접근할 수 없는 굉장히 뛰어난 분을 좋아했어요.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능력적으로도 그런 뛰어난 분을 사랑했다. 이분은 중세시대로 따지자면 왕의 측근에서 일하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상인과 왕의 측근. 좀 이루기 어려운 사랑이죠. 예전에는 계급이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일에 열중하는 워커홀릭 스타일이었어요. 사실 일밖에 모르는 상대였고, 주변에 항상 많은 이성들이 있어서 그런 이성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있는 분이었었어요. 그만큼 이분이 매력적인 분이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분은 할 일도 너무 많고 이성에 관심이 반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량하고 열정적인 상인과 어떻게 사랑에 빠졌냐? 바로 이분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을 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 가난한 분을 도와주고 있을 때 이 이성분이 궁궐에 관련된 일을 보다가 발견한 거죠. 저런 따뜻한 모습을. 그런 따뜻한 마음에 반해서 이 둘의 사랑이 이루어진 그런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면보다는 내적인 면을 더 높게 사신 분이죠. 그래서 비록 두 분의 계급은 달랐지만 어렵게 본인들의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부유한 상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궁궐에 있는 이 분과는 조금 여유롭게 만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이들이 계속 사랑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생에서 이어나간 로맨틱한 인연을 현생에서도 만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4개의 칼이 나오는 칼 4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현생에서 만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 시청자님 근처에 항상 맴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현생에서는. 그래서 전생에서와의 다른 모습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잠깐 만나게 되거나 알게 되는 관계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도 모르게 난 너한테 관심이 딱히 없다 라는 태도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당장은 상처를 받아서 다시 나타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더라도 굉장히 늦게 나타날 거예요. 이 늦게 나타난다는 것은 전생과 현생의 시간이 다르듯 다른 시간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늦게 나타났을 때는 내가 없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변화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렇게 4번째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